네, 안녕하세요. 악투러스입니다. 어, 새로운 카테고리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음, 주로 이제 코딩 파워업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 코딩 실력을 빨 빨리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코딩 실력을 잘 늘릴 수 있을까? 코딩이라고 하면 좀 비하하는 느낌이 있긴 있지만,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좀 더 거창한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코딩이라고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영상으로 제가 준비한 것은 코딩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약간 일반론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원리인데 의외로 잘 지키시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어떻게 하면 코딩을 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가 잡은 주제는 많이 코딩하라인데요. 많이 코딩하면 스스로 모티베이션이 된다. 그래서 셀프 모티베이티드라고 적었고요. 제가 예시로 든 책이 좀 생뚱맞게도 프로그래밍 코딩 책이 아닙니다. 코딩 책이 아니고요. 원고지 10장을 쓰는 힘이라는 책을 제가 예시로 들었는데 이 책은 일본 분이 지으신 책인 것 같은데 제가 이 책을 한 4, 5년 전에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소설을 쓰거나 뭐 단편을 쓰건 중편을 쓰건 장편을 쓰건 어떤 책을 쓰는 작가가 되려면 일단 원고지 10장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법칙이 정확히 이 코딩을 잘하는 데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제 주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도 벗어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0줄짜리 코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100줄도 코딩 안 한 사람이 1000줄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거는 뭐 단언컨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1000줄 코드를 딱 짜가지고 한 번에 컴파일 되는 사람을 저는 살면서 한 명 정도 본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직접 본 게 아니고 들은 얘기인데 1000줄 넘는 코드를 한 번에 컴파일 성공을 했다 이런 이제 천재적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런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100줄을 코딩하지 않고서는 또는 100줄이 컴파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서는 1000줄이 절대로 컴파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원고지 10장을 쓰는 힘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질보다는 양이에요. 이게 이제 질이 떨어져도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어떤 의미냐면 일단 많이 써보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고지 10장을 쓰면서 내가 겪었던 경험과 그 감정들 아니면 뭐 실패의 경험들 그런 것들을 살려서 20장을 쓸 수 있고 20장을 써야 50장을 쓸 수 있고 50장을 써야 100장을 쓸 수 있다. 물론 10장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20장 50장 쓴다는 건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자기만의 어떤 작품 마스터피스라고 하죠. 그런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수련의 과정. 이거는 이제 약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건 이제 수련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써라. 일단 10장을 써봐라. 일단 50장을 써봐라. 100장을 써봐라. 이 작가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10장을 쓰는 힘을 기르면 50장을 쓸 수 있고 50장을 쓰는 힘을 기르면 100장을 쓸 수 있고 100장을 쓰는 힘을 기르면 1000장도 쓸 수 있다. 네, 그런 이제 뭐 보통 장편 소설이 10,000매 정도 10,000매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와 같이
원고지 10장을 쓰는 힘이 저는 코딩 100줄을 하는 힘이랑 정확히 일치한다고 생각을 해요. 10줄은 쉽죠. 10줄은 웬만한 어떤 예제를 찾아봐도 10줄은 이제 다 넘어가니까 10줄은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단 처음 100줄을 써야 됩니다. 그게 일단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고비고요. 100줄을 쓴 다음에 500줄짜리 코딩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보는 시야가 틀려지고 기존에 자기가 짰던 코드들이 되게 창피하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500줄을 짜셨으면 그 다음엔 1000줄에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1000줄을 짜셨으면 그 다음은 2000줄, 5000줄 이런 식으로 늘어가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1000줄을 짜셨으면 5000줄까지는 짜실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0,000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10,000줄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리고 그 10,000줄 정도 되는 프로그램이면 어떤 약간 그 프로토타입 정도의 프로그램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서 10,000줄을 짰다는 건 뭐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고지 10장을 쓰는 힘, 코딩 100줄을 하는 힘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힘을 계속 기르다 보면 코딩이 금방 느실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론 공부만 하면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100줄도 작성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은 약간 그 영어나 수학이랑 조금 틀려요. 그러니까 특히 영어나 뭐 영어 공부하는 방법 이런 거랑 좀 틀린 게 암기 과목은 암기를 해서 쭉 이해를 하면은 암기가 되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은 이론을 이해하고 아무리 내용을 다 이해한다라고 해도 100줄이 힘들어요. 100줄 코딩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론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마스터 해야지, 한 뒤에 코딩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동시에 늘려가세요. 그러니까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랑 아니면 그 실제 코딩이랑 동시에 양을 늘려가시면서 점점 스킬업을 동시에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론으로만 쌓여진 그 코딩의 탑은 금방 무너질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두 개를 같이 늘려야 된다. 그리고 일단은 많이 해야 된다. 딱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그 다음은 코딩을 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인데 제가 제목을 종이의 먼저라고 했습니다. 종이의 먼저라고 했는데 저는 그 코딩은 알고리즘을 적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그 구현을 할지 결국은 이제 코드로 구현이 되어야 프로그램이 완성이 되니까 구현의 절차를 기술을 해야 돼요. 근데 그 기술을 컴퓨터에 앉아서 물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게 종이에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라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문제건 간에 먼저 문제 상황 자체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문제가 없는데 문제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건지 먼저 한번 종이에 써보세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고 이런 걸 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뭐 이게 이제 혼자 하는 거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 이게 좀 큰 프로젝트다 이러면 분명히 이 문제를 본인이 이제 제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제시를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구사항 파악이라는 그 단계가 항상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만드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내가 마음속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의뢰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요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요구사항 파악의 단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그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 뭐 협업 과제 등이 길어지는 이유가 요구사항 파악이 정확히 되지 않아서요. 그리고
초기에 요구사항 파악이 제대로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요구사항이 수시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구사항을 숨기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프로그램이 완성되지 않으면 요구사항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는 그 빙하처럼 물 밑에 들어가 있다가 물이 녹아야지만 빙하가 녹아야지 얼음이 녹아야지만 이 물 위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것은 요구사항을 얼마나 잘 반영시키는가라는 작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구사항이 뭔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이게 저 사람이 얘기한 것이 맞는가 아니면 빠진 건 없는가 아니면 수시로 뭔가 바뀌는 요구사항이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피드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구사항을 파악을 잘 해야 되고 그리고 요구사항이 파악이 됐으면 그 요구사항을 어떻게 만족시킬 것인가를 적어야 돼요. 근데 이 적는 과정이 사실 한글이나 아래 한글이나 아니면은 MS 워드로 적을 수도 있지만 저는 손으로 적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손으로 적으면서 머릿속에 생각이 정리가 잘 되거든요. 의외로. 그래서 저는 종이에 먼저 기술해라. 그리고 일단 바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도구들이 있어요. 다른 도구들이 있는데 그 도구들로 이쁘게 이렇게 치장하기 전에 먼저 글로 적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일단 글로 적게 되면 그걸 이쁘게 포장하고 다이어그램을 만들고 뒤에 나온 UML을 만들고 이런 거는 금방 할 수 있는데 글로 적지 못한 내용은 다이어그램으로 만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술해라. 그리고 서술한 것을 만약에 이제 실제로 구현하는 쪽에 좀 도움이 되려면 슈도 코드라 그러거든요. 의사 코드를 작성해서 코딩할 때 도움이 되라. 제가 이전 영상에서 피보나치 수열을 할 때 PDF에 코딩을 의사 코드로 거의 한 거거든요. 의사 코드로 해놓으면 코딩이 그냥 바로 이어져요. 그래서 실수도 방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도 프로그래밍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린 건 종이에 적어라 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대화라는 부분인데요. 제가 효과적으로 대화라고 적고 커뮤니케이션 툴스라고 적었는데 혼자 하는 작업이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혼자 하는 작업이어도 해당이 돼요. 왜냐면 혼자 하는 작업도 뭔가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잘 이렇게 기술해 놓고 그리고 그거를 잘 이렇게 시각화해 놓으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혼자 하는 작업에도 도움이 되지만 여럿이서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이제 특징이 SI잖아요. SI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되는데 혼자 하는 프로젝트 없죠. 여럿이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나는 이거 얘기했는데 너는 왜 이거 해? 이런 싸움이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저희 이제 보통 출근해서 8시간 있으면 그 중에서 반만 일하고 반은 놀면 좋잖아요. 근데 8시간 다 일했는데 4시간 일한 거보다 못하게 일하면 서로 손해인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는 UML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UML 참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클래스 다이어그램이랑 그리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그리고 시퀀스 다이어그램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이제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 UML 모델링 스펙에 딱 맞춰가지고 뭔가를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어떤 알고 있는 다이어그램을 그냥 그려가지고 남하고 의사소통만 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 다음에 이 UML에 대해서 다음에 다룰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은 마크업이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 마크업은 프로그램이 만약에 이제 어떤 UI, 이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 밑그림을 그려가지고 뭐 디자이너 분이 있다라고 하면 디자이너 분한테 전달할 때도 편하고, 아니면 개발자들끼리 서로 대화할 때도 그 마크업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실제로 금방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타입이라고 했는데, 프로토타입은 이제 한번 빠르게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토타입이 중요한 거는 제가 2장에서 말씀드린 요구사항 파악하는 데 도움이 실제로 많이 돼요. 왜냐면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 프로그램을 만드시는 분들은 이해가 빨라요. 이해가 빠른데, 그것을 의뢰한 쪽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의뢰하신 분들은 요구사항 주세요라고 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빠르게 지금 뭐 몇 개 안 되는 요구사항을 가지고 빠르게 뭔가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보여주면 되겠다. 실제로 그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보고 나면 요구사항이 이러쿵저러쿵 엄청 많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하는 프로젝트의 기간을 단축시키는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프로토타입을 먼저 만들어서 요구사항을 다시 재점검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협업을 도와주는 툴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콜라보레이션 툴들이 많이 있는데, 뭐 지라라든지 레드마인 같이 이런 뭐 프로그래밍 소스 컨트롤을 같이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슈 생성, 아니면 프로젝트 관리 이런 쪽으로 이제 특화된 툴들이 있는데, 이런 툴들은 이제 같이 활용을 하시는 곳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같이 모여서 오프라인 회의도 하고 전화도 하고 화상 회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협업을 해야 되겠죠. 3장은 약간 이제 실제 프로젝트로 이제 일했을 때 얘기고,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1장이랑 2장을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했던 것도 어떤 예가 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문제를 기술해라 하는 부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적으라는 얘기예요. 뭐 이걸 왜 종이에다 제가 또 적으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종이에 적으면 불필요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워드에 적거나 PPT에 적거나 하면 뭐가 또 시간이 많이 잡아먹습니까? 그 엔터 치면 뭐 글머리 기호 나오고, 1 다음에 뭐 들여쓰기 하면 또 1-1 하고, 또 그 밑에 들여쓰기 하면 가로 할지 나로 할지, 뭐 폰트는 뭘로 할지, 이런 이제 잡다한 시간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종이에 글로 쓰게 되면 그런 시간이 안 들잖아요. 자기가 쓰는 건데 뭐 어떻게 맘대로 쓰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거는 목겁인데, 이건 뭐 간단해요. 이런 식으로 뭐 프로그램 그 크기 안에 어떤 내용들이, 뭐 지도가 들어가면 지도가 들어간다, 버튼이 들어가면 버튼이 들어간다, 뭐 레이블이 들어가면 레이블이 들어간다, 그리고 뭐 버튼들은 어떻게 그룹화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간단히 표시해 주는 거고요. UML은 UML 그 스펙에 맞춰서 이때 그 UML에서 제시하는, 뭐 지금 여기 화면에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그린 건데,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됐든 시퀀스가 됐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 됐든 상대방과 효율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걸 봤을 때 일단은 내가 도움이 돼야 돼요. 내가 도움이 안 되는 걸 막 열심히 그려놓으면 그건 남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 2, 3 지금 문제 서술하고 마크업 뭐 UML 뭐 다 했는데, 일단 나한테 도움이 돼야 돼요. 일단 나한테 도움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남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100줄을 코딩 해보시라. 100줄, 200줄, 500줄, 1000줄, 2000줄, 5000줄, 10,000줄, 20,000줄, 이렇게 2만 줄 코딩한 사람이 100줄 코딩을 이해를 못할까요? 1000줄 코딩을 이해를 못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만줄 코딩한 사람은 어, 그 하위에 있는 코드들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서술할 때 일단 종이에 글로 적어보자.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세 가지로 오늘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이 코딩 파워업이라는 재생 목록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다루면서 제가 한번 영상들을 시간이 될 때마다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